페이지 63쪽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일은 소수이다. 일은 모든 건 자연수에서 일은 모두 제외한다고 그랬죠.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의 소수는 9개다. 20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9개가 아니라 2, 3, 2도 있고요.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13도 있고 17 있죠. 또 뭐 있습니까? 19 해가지고 모두 8개가 있습니다. 9개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의 4제곱은 4의 세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3의 4제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2의 세제곱 5의 제곱이죠. 자, 잘했습니다. 그럼 4번이 맞았겠네요. 서로 서인 두 자연수는 공약수가 없다. 서로 서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1 있죠. 공약수는 1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고, 다음은 88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을 보고 정리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8은 2 곱하기 44. 자, 2는 이제 소인수 됐고요. 44를 또 하면 여기 2가 오죠. 그죠? 그 다음에 22는 2하고 11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1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럼 88을 소인수분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1이다. 그럼 이거 맞았고요.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88의 약수의 개수는 8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려봅시다. 여기 곱하기고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고 2의 세제곱이 있고 11의 약수는 1과 11이죠. 그러면 이건 몇 개예요? 4개. 이건 몇 개입니까? 2개에서 모두 8개의 약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88의 소인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11이다. 88의 소인수는 2하고 11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88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자,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뿐입니까? 예, 그렇죠.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88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은, 리을 세 개가 옳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세수 요거와 요거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로로 쓰라고 그랬죠. 세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 봅시다. 자, 최대 공약수 세로로 쓴 건 이렇게 됩니다. 쭉 서서 요거의 약수의 위치도 같이 맞춰줍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통인 것이 있냐 없냐만 따져주라고 했어요. 여기 2는 공통이 여기는 없으니까 안 내려오고요. 3, 3, 3 공통이 있으니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5, 5, 5 공통이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내려오되 지수가 작은 것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3이 내려오고 여기는 5가 내려오고 3, 5, 15가 최대 공약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고서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든 아니든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랬죠. 2가 내려오고 3 내려오고 5가 내려오는데 공통인 것 중에서는 큰 것이 내려온다고 했고요. 여기도 큰 거 제곱이 내려오고 5도 큰 거 제곱이 내려옵니다. 이걸 다 곱하면 1800입니다. 여기 18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00이야 이거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 5번. 다음 두수 중 요거와 요거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 작은 공배수를 구해서 그거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와 같이 얘를 뭘로 씁니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써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자, 그럼 구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과정을 보면 세로로 썼죠. 그 다음에 공배수는
공통이든 공통이 아니든 무조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2 내려오고요. 3 내려오고 7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재수가 큰 쪽이 내려온다 해서 곱해주면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인데, 그럼 이런 모양 중에서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공배수, 요 최소 공배수네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2의 제곱 3의, 이거 말이 안 되죠. 3의 세제곱이 안 되네요. 2번이 아닙니다. 자 3번 2의 제곱 3의 세제곱 5의 제곱까지 7의 제곱까지 들어있으니까 5의 제곱배만큼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건 이거보다 더 큰 배수네요. 자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7의 세곱, 예, 2의 2만큼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최소 공배수의 2배만큼 큰 배수네요. 마찬가지 이것도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수가 아닌 것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미줄친 부분을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몸무게가 2kg 증가한 것을 플러스 2kg으로 나타낼 때 몸무게가 5kg 감소했다. 뭐라고 나타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5kg. 축구 경기에서 3점 실점한 것을 마이너스 3점이라고 나타낼 때 1점 득점한 것은 그럼 플러스 1점이 되겠죠. 버스 요금이 100원 이상 된 것을 플러스 100원으로 나타낼 때 버스 요금이 150원 이하 된 것은 마이너스 150원이다. 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직선 위에 5개의 점 A, B, C, D, E에 대응하는 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옳은 거 1번 자연수는 없다. 왜 자연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자연수는 뭐가 됩니까? 2라고 하는 점이 자연수가 되겠네요. 자, 2가 자연수입니다. 3. 음의 정수는 2개다. 음의 정수는 여기 뭐 있습니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네요. 음의 정수는 없습니다. B는 음의 정수가 아니죠. 소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제 2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있습니까? 요 B라고 하는 점이 정수가 아니고요. D라고 하는 점도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았네요.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습니까? 요 C가 가장 작죠. 얼마입니까? 0. 네, 틀렸습니다. 두 점 A와 E에 대응하는 수의 절대값이 합은 0이다. A와 E에 대응하는 절대값이 합이 0입니까? A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3. A 절대값이 얼마예요? 3.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0이 아니라.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절대값의 뜻을 아느냐를 물어본 거죠. 자, 8번 절대값이 각각 4분의 3이고 7분의 4인 두 수의 곱은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7분의 4는 마이너스 7분의 4도 있고 플러스 7분의 4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인 두 수의 곱은 음수라고 한다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라든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라든가 이렇게 곱하려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두 수의 합도 음수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음수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음수가 크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음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4분의 3이 절대값이 커요. 7분의 4가 절대값이 커요. 네, 4분의 3이 절대값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분의 4라고 하는 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에 맞는 두 수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7분의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7분의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수의 대소관계를 물어본 건데요.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옳죠. 2번 옳습니다. 3번 옳아요? 옳지 않죠. 자, 음수에서는 말입니다. 절대값이 큰 쪽이 작아요. 근데 여기 절대값 보면 얘는 5분의 4고 얘는 4분의 3인데 5분의 4가 절대값이 크죠. 그럼 절대값이 크면 음수에서는 작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좀 삭갈릴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절대값 얘는 얼마 나옵니까? 절대값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고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냐? 2분의 3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도 3이죠.
그렇다면 결국 얘가 크고 맞고요. 얘는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1이고 얘는 3분의 2니까 당연히 얘가 큽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예.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두 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마이너스 3보다 6만큼 큰 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마이너스 3보다 6만큼 큰 수, 3에 3에다 6을 더해주면 큰 수가 되겠죠. 이걸 A라고 봤습니다. 그럼 A는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A는 얼마다? 3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2분의 7만큼 작은 수다 그러면 1분의 7만큼 작은 수라면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인 결과니까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26, 12, 2분의 12, 7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예요? 19가 나오겠네요. 2분의 19. 그럼 A라는 수 3에다가 B라는 수 마이너스 2분의 19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얘를 통분하면 2분의 플러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부호면 큰 수에서 작은 쪽을 빼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19 빼기 6이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A는 이렇게 나왔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9 나왔고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면 11번 다음 수직선에서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모두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입니까? 이 수직선에 있는 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봐요. 자, 마이너스 4였는데 오른쪽으로 3분의 11만큼 갔어요. 오른쪽이 플러스죠. 11만큼 갔어요. 그럼 왼쪽으로 다시 빼기로 갔네요. 빼기 얼마? 2분의 3만큼 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얘는 24가 되겠고 얘는 6분의 얼마입니까? 22가 되겠고요. 얘는 6분의 얼마입니까? 6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6분의 24, 6분의 22 해가지고 요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6분의 11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6분의 11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 중 1과 2에서 이용한 계산 법칙을 말하시오.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리가 바뀌었죠? 요거하고 자리가 바뀌었어요. 무슨 법칙? 네,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4명의 학생 중 계산이 옳지 않은 학생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마이너스 3의 이걸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을 두 번 거듭 곱해라. 그러면 두 번이 짝수니까 플러스 9가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를 세 번 곱해라. 잘했죠. 음수 12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선의를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부호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빼기가 있는 거예요. 빼기가 있고요. 3을 이렇게 제곱한 겁니다. 이건 빼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사칙 연산자입니다. 빼기예요. 빼기. 사칙 연산자가 잘 부호입니다. 부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는 제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고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처럼 계산해야 돼요. 누구처럼? 석호처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영, 승호, 석호는 계산을 잘했지만 선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14번.
다음 중 계산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계산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의 결과가 맞아요. 4번을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과는 플러스죠. 자, 잘 했는데 그러면 1.5 곱하기 3 곱하기 0.2를 하면 이 계산의 결과가 얼마 나와요? 이건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0.6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0.9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4번에 4번입니다. 결과를 보도록,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0.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의 순서를 나열하시오. 야, 우리가 계산의 순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라. 그럼 리을이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리을.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식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리을 계산한 다음에 디귿이 계산이 되면 되겠네요. 자, 디귿 계산까지 끝났으면 여기 이제 괄호가 있으니까 또 미음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미음이 끝났으면 이제 곱하기가 있어요. 니은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금방 얘기한 대로 리을, 디귿, 미음, 니은, 기억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 의식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 계산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일 먼저 계산한 게 얼마입니까? 플러스 9분의 1이 나왔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는 거고. 그러면 5분의 3과 9분의 1을 계산을 먼저 해주라겠죠. 통분해주면 45분의 27, 얘는 45분의 5가 되죠. 자, 그럼 45분의 27에 45분의 5를 빼면 45분의 2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15를 45로 통분하면 45분의 얼마입니까? 12가 되겠네요. 45분의 12. 자, 그럼 45분의 22에 40분의 12를 빼면 45분의 10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분의 3하고 이걸 곱합니다. 곱하면 얼마? 약분해가지고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3에다 6분의 1을 더하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19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한 순서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서 6분의 19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남학생 60명과 여학생 48명이 있어. 각 모듬의 학생 수는 같고 남녀가 같은 모듬에 있지 않도록 모듬을 만들려고 한다. 모듬수를 가장 적게 하면 한 모듬의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면 모듬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남학생이 들어가고 여기는 여학생이 들어가야죠. 딱 뭐 다로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남학생이 12명이 들어가면 여기도 여학생이 12명 들어가. 다 이렇게 12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모듬수는 적게 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들어가려면 이 60과 48의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 공약수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구해졌죠. 6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48을 소인수분해 하고요.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이거고 48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이겁니다.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어요? 공통인 것만 내려오라고 했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 그래서 한 모듬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다? 그래서 12명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빨리 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 어떤 수에다가 5분의 3을 더, 우리가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합시다. 어떤 수에 5분의 3을 더해야 될 것을 원래 이렇게 더했어야 되는데 더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했대요. 이걸 더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했대요. 그 결과가 얼마 나왔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대요. 그럼 일단 요거 어떤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 어떤 수 얼마입니까? 요거 어떤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분의 1. 그럼 어떤 수가 10분의 1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바르게 구하면 되겠죠. 자, 10분의 1에다가 5분의 3을 더해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을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5분의 3을 더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1 더하기 얘는 10분의 2 얼마예요? 6 해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7이 나오겠네요. 다음 이거 지워주고요.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계산 결과 선생님 얘기한 그대로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길이가 한 분의 4cm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0%만큼 늘었대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든 간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있는데 요만큼 늘었대요. 얼마큼 늘었어요? 20% 늘었대요. 20%. 그럼 20%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20이죠. 늘었어요. 가로 길이가. 그다음에 세로 길이는 40%만큼 줄었대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40%만큼 줄었대요. 그럼 나머지 길이는 얼마예요? 60%만큼 남은 거죠. 이걸 60%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60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가로는 원래 3분의 4였었는데 얼마만큼 늘어났대요? 얼마큼? 예, 20%만큼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100분의 120이네요. 그렇죠? 100분의 120이니까 얼마예요? 1.2가 되겠네요. 1점은 100분의 120에 상관없고요. 1.2 이게 가로예요. 그렇죠? 그럼 가로는 얼마입니까? 얘를 뭐 10 통분하면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3, 4, 2 얼마예요? 5. 그래서 5분의 8이 나오겠네요. 자, 가로의 길이는 5분의 8입니다. 자, 가로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세로 길이도 3분의 4였었는데, 나머지, 얼마큼 남았어요? 얼마큼 줄었어요? 40%만큼 줄었으니까 나머지 길이는 100분의 60만큼 남았죠. 그렇죠? 100분의 60, 100분의 60입니다. 100분의 60은 10분의 6인 건 마찬가지죠. 10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3, 1은 3, 3, 2, 6, 4, 2는 4, 2, 5, 10 해서 얼마예요? 5분의 4네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5분의 4, 가로의 길이는 5분의 8. 곱해줘 봐요. 넓이가 나오죠. 그러면 5분의 8 가로 곱하기 5분의 4를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5분의 4, 8이 32가 나오겠네요. 25분의 32.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4 곱하기 1.2 해서 5분의 8 나오고요. 세로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4 곱하기 0.6 해서 5분의 4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넓이는 5분의 8 곱하기 5분의 4에서 25분의 32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었습니다. 아주 좀 긴 시간이었는데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